수많은 OTT와 종편, 케이블 채널에서 수준 높은 드라마를 만들며 외면받던 지상파 드라마에서 드디어 높은 시청률과 압도적 화제성 1위를 한 드라마가 등장했습니다. 21세기 대군 부인은 왜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 걸까요? 아이유와 변우석이 설레게 한다는 건 기본으로 깔아두고 8화까지 나온 현 시점 기준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쉬운 드라마인 척하고 시작한다. 이 드라마는 현대 입헌 군주제 컨셉, 즉 시각적 판타지를 제공하면서 왕실에서 벌어지는 권력 다툼 이야기로 사극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그 공간에서 잘생기고 예쁜 남주와 여주의 로코식 진행은 눈을 즐겁고 생각할 거리는 적어내는 편안한 진입장벽이 낮은 드라마인 척합니다. 신분 상승을 이유로 계약 결혼이라는 소재는 일반적인 연애 방식인 첫 만남, 썸타기, 연애, 결혼까지의 과정을 순식간에 줄여버리고, 성희주 역의 아이유가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하는 행동들은 꽤나 코믹합니다. 어차피 허구, 판타지이기 때문에 복잡한 설정과 세계관에 대한 설명은 과감히 생략하고 시청자의 도파민만 마구 채워줬던 1, 2화. 하지만 가면 갈수록 변하기 시작합니다. 왕실 내에 의미가 있는 시각화, 현대시대 입헌 군주제 컨셉이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시각적 표현 속에서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8살 왕 이유는 기가 죽어있고 눈치를 많이 보는데, 이는 외세와 언론에 휘둘리는 현재의 힘없는 왕실을 표현하며 왕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그럼에도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자기와 주위 사람이 위험에 처하는 드라마 속 왕실의 처지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데뷔와 이한대군은 자기가 바라는 이상적인 왕실을 표현합니다. 데뷔가 나올 때마다 갑자기 정통사극을 보는 것 같은 내부와 의상은 왕실을 거리적이고 전통성 있는, 누군가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는 포스를 풍기는 왕실을 바라고 있다는 걸 표현하며, 역설적으로 데뷔가 궁 밖에 나오거나 사복을 입고 있을 때는 연약해 보이고 공격당하는 상황이 많이 보여집니다. 이한대군은 떡 벌어진 어깨와 철포를 입거나 현대식 옷을 주로 입는 모습에서 세련되고 친근하지만 한편으론 강인한 왕실을 이상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이한대군의 공간인 사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옥과 현대식 인테리어가 결합되어 있고, 사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통 한복이 아닌 개량 한복을 입고 있는 것도 이한대군이 바라는 왕실의 이상을 나타냅니다. 결국에 데뷔와 이한대군 모두 왕실을 걱정하지만 바라는 이상이 다르다는 걸 시각적으로 잘 표현합니다. 계속 변하는 관계성, 추리부를 보는 것 같은 전개. 로코 드라마가 성공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결말이 뻔하다는 점입니다. 21세기 대군 부인도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그 결말이 아닐 경우 MBC는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시청자가 이 드라마를 계속 보는 이유는 긴장감을 조성하는, 즉 악역이 명확해 보이다가 회차마다 새로운 떡밥과 관계성이 변하면서 악역처럼 보이는 인물이 계속 변한다는 점입니다. 위기가 반복되며 주인공들의 관계는 돈독해지지만 악역은 계속 특정하지 않고 떡밥만 계속 던져줍니다. 이 부분이 다음 회차를 궁금하게 하고 화제성을 만들어냅니다. 유튜버들이 만드는 21세기 대군 부인 관련 영상의 대부분이 범인이 누구인가, 악역이 누구인가를 유추하는 영상들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에 나온 떡밥들을 조합하여 이 사람이 악역일 거라고 추측하지만 새로운 회차가 나올 때마다 예측은 계속 바뀝니다. 악역인 줄 알았던 인물이 회차가 지날수록 조력자처럼 보이고, 조력자인 줄 알았던 인물이 악역처럼 바뀌는 것처럼 보이고, 누가 봐도 악역처럼 보이는 사람도 아닐 것 같은 쎄한 느낌이 드는, 복잡한 관계성을 통해 미묘하게 추리물을 보면서 느끼는 재미를 주면서 계속 다음 화를 궁금하게 하는 매력을 줍니다. 비서와 보좌관이 중요한 이유. 이 드라마에서 도비서와 체험 보좌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드라마가 판타지임을 계속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비서는 대기업 비서임에도 복장과 헤어가 꽤나 자유롭고 웬만한 팀장, 임원보다도 파워가 세고, 심지어 성희주와 친구처럼 지내며 갈구기도 하고, 도비서가 열받으면 성희주는 꼼짝도 못합니다. 최연 보좌관도 마찬가지. 이한대군의 공간에 불쑥불쑥 들어가며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이 둘의 역할은 시청자가 일반 드라마를 보는 감정보다는 순정 만화나 웹툰을 보는 것 같은 감정으로 드라마를 소비하게 하려고 유도하며
그 때문에 아이유와 변우석의 로코 연기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추가로 이 두 분도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인공들의 감정 상태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비서와 보좌관은 주인공들과 친구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 대화 내용이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대신 물어보고 주인공들은 솔직하게 다 대답합니다. 주인공들이 관계가 깊어지면서 생기는 미세한 감정 변화를 대화를 통해 보여주기 때문에 시청자는 편하게 두 주인공의 현재 감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까와 빠를 동시에 미치게 만들었다. 이 드라마의 진부해 보이면서도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나타나는 디테일한 감정 변화와 관계 변화는 일명 까와 빠를 동시에 미치게 만들면서 화제성을 엄청나게 올리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까들이 말하는 연기력 논란과 케미 논란은 드라마 초기 진짜 모습을 숨기고 감정 없고 믿음직한 대군인 척, 미친 개인 척 하면서 계약 결혼을 통해 거짓 연애를 하는 모습은 이상해 보일만 했고 그것마저도 훌륭한 연기이며 이들이 진짜 연애 감정으로 가면서 드라마 후반부로 갈수록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연기로 바뀌는 모습을 보며 빠들을 충분히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아이유의 초반부 연기 톤은 호텔 델루나에서의 초반부 모습과 비슷했는데 호텔 델루나도 초반부엔 다소 유치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한도 끝도 없이 진지해지면서 여진구와 헤어지는 장면은 눈물을 펑펑 쏟게 만들었었죠. 결국 아이유와 변우석의 연기가 어떻게 변할지 알고 있었던 시청자들을 충분히 만족시키며 후반부로 갈수록 시청률과 몰입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인 작가와 틀을 깨는 과감한 연출, 스타 작가 의존도가 심하고 인기 웹툰이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흥행의 보증수표로 통하던 지상파 드라마에서 신인 작가의 창작 극본으로 성공한 드라마라는 점도 인상 깊습니다. 21세기 대군 부인은 2022년 MBC 드라마 극본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의 데뷔작입니다. 그리고 틀을 깨는 과감한 연출과 다양한 배우들이 모여 빛을 보게 됩니다. 사실 최근 신인 작가의 창작 극본으로 만든 드라마가 성공하는 경우가 꽤 생겼는데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성공한 레이디 두와 월간 남친도 신인 작가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입니다. 신인 작가의 참신함, 드라마 제작사의 유려하고 과감한 연출력이 만나 공유할 수 있는 클립으로 활용할 만한 장면이 많고 이는 그대로 화제성과 시청률에 큰 기여를 합니다. 이 드라마가 과연 끝날 때까지 시청률과 화제성을 계속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드라마를 토대로 지상파 드라마가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